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멤버십 전용 매출 성장 기업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 요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가장 베스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에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점이다 고점이다 논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과거 차트를 보면서 아,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이때 당시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자리를 그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온다면은 매수해야지 혹은 매도해야지, 이런 이제 전략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매출 성장 기업 멤버십 전용 분들에게 종목을 올려드리는 기준이 뭐냐면은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기업을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그 말은 즉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설명을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계속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그 말은 뭐예요? 계속 그거는 저평가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대로 기업이 계속해서 부진한 거, 업황이 부진하거나 실적이 빠지거나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가 가치, 주식 가치도, 그러니까 주식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진다면은 그건 저점이 아니라 망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매출 성장 기업을 찾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진 기업들을 선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교집합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자, 요번에 멤버십 종목 중에 하나 이제 공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게, 자, 삼강 MNT라는 종목이 있어요. 삼강 MNT 같은 경우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 종목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삼강 MNT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되겠죠. 지금 제가 여기 설명드린 거는 이미 차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저점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찝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고점 자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매도 자리, 여기가 매도 자리,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과거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다면은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올 때 나는 매수 매도 차점을 잡을 수가 있겠구나.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투자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제 보기 쉽게 점선으로 바꿔놨어요. 자, 점선을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이전에 점선 이탈하는 자리 혹은 점선에 맞닿는 자리에서 왔을 때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돌리더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을 닿는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돌리더라. 그러면은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더 10일 이평선에 닿게 되는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네. 이게 바로 무슨 기준이에요?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실적주들을 올려드리고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런 종목들로 하여금 빠지면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즉 그게 뭐가 되냐면은 빠지면 매수해야 하는
나만의 기준이 생기신 거죠. 이거는 이제 다 투자자분들마다 다르실 텐데, 이 빠지면 해야지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오늘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매수해야지라는 기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 달 20거래일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음봉이 나오거나 하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못해도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생각한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반반 나온다 가정했을 때, 뭐 시장 좋거나 안 좋거나 이거 따지지 않고, 그러면은 10번 정도의 매수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평균인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0번보다도 더 많은 매수 타점이 생길 테고, 시장이 만약에 좋다면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진다면은 10번보다 더 적은 매수 기회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오히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땐 내가 더욱더 많은 매수 타점이 생겨야 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수 타점이 적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반대로 가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은 매수 전략,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기준을 시장 상황별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종목을 선정해 드리는 거, 매출 성장 기업 멤버십 분들에게 선정을 해 드리는 게 장기 뷰죠.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은 기업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뷰고, 이 때문에 뭐 실제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지만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기업들로 선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장기적이라는 말은 저는 이제 1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한 달에 20거래일, 대충 한 240번의 매매 타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매일,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때 비중 매수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비중 매수를 한다 했을 때, 분할 매수로 3에서 5번 매수를 한다 했을 때,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 6번, 7번 넘어가신다면은 비중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매수를 해봤자 실제 지금 갖고 있는 물량에서 그렇게 뭐 비중에 대한 조절, 단가에 대한 조절이 일어나지 않는 매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 비중 매수라는 게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많아야 5번까지 나눠서, 아니면 한 2-3번까지만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해 나간다는 전략은 그래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매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 되야 되냐면은, 시장이 매일 떨어질 때마다 그냥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정확히 저점이라고 예상이 되는 자리, 즉 다시 한 번 더 돌려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 네모로 선정해 놓은 구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8월 중순에만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만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카톡방에서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로 하여금 그냥 수량만 늘려 가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즉 이런 거죠. 오늘 빠지면 매수 물량 늘려야지, 어제도 빠졌으니까 뭐 늘려야지, 전날로 늘렸어야지, 지난번 급락 나왔을 때도 늘렸어야지 하게 되면은,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수 타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한 주 사고, 2주 사고, 3주 사고 이렇게 해서 늘리는 건 모르는데, 뭐 비중 10% 사고, 20% 사고, 30% 사면은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면은, 지금 상강 MAT로 계속해서 비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매수 타점이 제가 이야기한 건 이번에 이게 결과적으로 매수 타점 한 번이 나온 거거든요.
그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가격대의 매수 타점이 한 번 나온 건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비중 10%, 여기서 비중 또 10%, 여기서 10%, 10%,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서 비중 40%를 매매한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고점에서 크게 비중이 물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거는 내가 내 기준에서 매수 타점이 딱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매수 타점은 뭐냐면은, 향후 종목들, 이제 종목 선정은 일단 끝났죠. 실적 증가, 향후 계속 성장 가능성 종목이었고, 자, 이런 매수 타점은 뭐냐면은 시장이 빠질 때거든요. 자, 시장이 빠지면 종목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올 테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자, 그럼 시장이 빠질 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였냐를 보도록 하자고요. 자, 2019년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차트를 딱 봤을 때 1년치 차트가 이 구간이 되는데, 여기서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빠졌다는 거는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 구간,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 구간,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 구간,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 구간. 이렇게 해보면은 1년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에요. 뭐 더 한다면 이렇게 세울 수는 있겠지만은, 대충 세웠을 때 이런 기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나오는 그 기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일 이평선이 닿는 구간, 근데 5일 이평선 안 닿겠죠. 그러면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제 매수 타점 잡는 거. 근데 이거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기는 좀 어렵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표를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라던가 엔벨로프라던가 일목균형표라던가 이런 보조지표를 참고해가지고 여기서 겹치는 구간들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수 타점을 잡게 되는데, 제가 매수 타점 잡는 거는 이제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영상은 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실적 성장주들을 가지고 시장이 빠질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횟수에 대한 부분은 늘리기보다는 좀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10번 찍어서 뭐 한두 번 맞히기보다는 서너 번 찍어가지고 한두 번 맞히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 타점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종목으로 싸게 사서 좋은 결과 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고 있는 그 매수 타점에 대한 기준은 카톡방에다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